7월이 시작되기 이전 비관론자들은 앞으로 2차 조정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또 7월 위기설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세계 글로벌 증시들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또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착용률도 증가함에 따라서 썸머 랠리를 기대하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될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 새벽에 끝난 이제 미 증시는 대형 호재들이 잇따라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주말이죠. 네. 정인 코드 방송을 담당해 옵니다는 오늘 미국의 한 언론 중에서 방송 진행자와 오신 분과의 재미난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가가 오르면 방송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가 상승폭만큼 호재를 더 많이 얘기해야 되고 악재를 상대적으로 적게 해야 된다. 주가가 하락됐으면은 악재를 더 많이 얘기해야 된다. 근데 개인적인 그 얘기가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주가는 올랐다 하는데 악재 요인을 많이 지적하면 시청자분이 혼란스럽다 하는 그만큼 이 내용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지금은 그 개인적인 시각보다는 시장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렇게 노력들이 더욱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 경기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세계적 석학이라든가 예측 기간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제각각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경기만 하더라도 루미니 교수는 I장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버냉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U장 내지 V장으로 해서 석학끼리 서로 엇갈리는 그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갈 때에는 상당히 시청자분을 혼란스럽게 느낀다. 그래서 시청자분도 현명하시고 과거보다 스마트폰이라든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련해서 그런 쪽에 그 방송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주말이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을 이거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데요. 오늘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표 얘기를 해야죠. 지표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표 중에서는 아무래도 고용지표가 가장 관심이죠. 네. 왜 고용지표냐면 코로나 문제는 셧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셧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거기 때문에 붙으면 고용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장률보다 고용지표가 더 중요한 게 국민의 그 살림살이에 해당되는 미저인덱스 경제 고통지수의 직접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가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달 들어서 여러 가지 비관론자들이 고용률이든가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이런 지표들 또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GDP 성장률이든가 그리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부터 시작됐던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이것이 사실 밝혀지면 주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데요. 당초보다는 예상보다는 좋게 나옴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은 코로나 백신 조기 개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좀 증시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하게 이제는 뭘까 해서 유동성 장세라는 말은 좀 쓰지 않고 펀더멘탈 장세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얘기는 서머랠리에 대한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서상현 팀장께서도 고용지표 관련해서 재해석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워낙 고용지표가 이렇게 시계열상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 지표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이라는 건 쉽게 자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사람의 가게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지표는 어떤 지표보다도 시계열의 연속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통계 모델 변수에서 도미 베리블 가변수, 불연속성을 이렇게 막는 이 가변수를 쓰지 않는 이런 대표 변수에 해당되는데요. 사실 코로나 사태에서 브렉다운, 셧다운 돼서 아주 악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경제활동 재개되니까 또 가장 이렇게 빨리 개선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항상 통계에 대한 해석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전에 고용행태와 다른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일시적 해고냐, 실업자로 넣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서 잠시 무급휴직 이런 것을 취업자로 넣느냐 실업자로 넣느냐 이런 게 새로운 분류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이러한
고용통계 해석 문제 가지고 시장에서 일희일비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 고용통계를 발표하는 미 노동부의 어떻게 보면 통계 조작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종전의 고용분류상에서 이렇게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 행태 내지는 실업 행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통계 문제, 재해석 문제가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7월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지표가 개선하느냐 하는 모습이 오늘 월가에서 나왔던 서머 레일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실현 가능성을 이렇게 뒷받침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예상들은 나오고 있죠. 오늘 CT가 계속해서 미국의 그 주가가 올라간다. 경기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회복한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뒷받침했습니다. 이 CT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직후에는 가장 경기에 대해서 비관론을 얘기했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5월 있었던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리라든가 V장 이제 경기가 회복될 일만 남았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그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경제지표가 개선됨에 따라서 CT가 가장 어둡게 보다가 이렇게 경기가 V장으로 된다 하는 그 여부, 이 추세 변화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0.5%포인트 올라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실 어디가 이렇게 상승률이 높으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하루 모습이긴 하지만 어제의 그 세계 그 증시 보면 중국을 비롯한 중화경제권의 홍콩을 포함해서 이 주가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유럽이 다음으로 그리고 미국이 오늘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어제 상해 지수가 한 2% 올랐죠. 네. 중국과 관련된 중화경제권들이 다 2%, 홍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유럽도 한 2%지만 중화경제권에서는 다소 좀 낮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오르긴 했습니다는 미국이 나중에 보여주겠습니다는 1% 미만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상 최고치의 의미를 이렇게 크게 부여지만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덜 올라갔던 주가에 대해서 하반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어제 중국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다 하는 걸 알겠습니다. 주가 모습이 하루긴 하지만 뒷받침해 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간밤 가장 관심이 됐었던 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고용지표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렇게 고용지표 안 좋죠. 지금 이번에 그 6월달 지표 발표했던 것도 11% 정도에서 상당히 좀 안 좋죠. 왜냐하면 미국의 실업률이 코로나 사태에는 3.6%, 3.3%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절대치로 보면 굉장히 안 좋죠. 어제도 이제 모 회장님과 같이 해서 절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마이너스 20%, 20%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에는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는 미국의 이번에 주가를 끌렸던 6월 실업률도 11.1%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3.5%에 비해서 3배 이상 아직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고용지표가 굉장히 악화됐다 이런 쪽으로 해서 주가에 2차 폭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든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 예상치가 안 좋은 대비해서 실제로 발표치가 좋을 것이냐 하는 측면이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는 growth surpris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그 고용지표 관련해서는 improvement surpris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소비와 관련해서는 consumption surprise가 되는 거고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돼서는 earning surprise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대는 shock이라는 표현을 쓰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저녁 수업부터 발표했던 6월의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grea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great employment. 그러면 자 고용 통계에서 해석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 뭐 당연히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 의해 전혀 새로운 환경이 전개되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 분류 통계에서 이렇게 잡히지 못한 새로운 이렇게 부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환경이 변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환경이 급변하면 새로운 환경이 종전의 이론이라든가 종전의 통계 방식에서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게 뉴노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부분에 이렇게 80만 개 그러면 예상치의 320만 건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1939년 대공황 이래로 월간 단위로 가장 개선폭이 컸던 문제가 저 great라는 표현을 쓴다. Great Depression에 대비해서 Great Improvement Surprise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11.1%에서 전월에 사실 그 13%대보다 많이 떨어졌고 2%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예상치 대비해서 12.5% 대비해서도 1.4%포인트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그 고용 서프라이즈가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 코로나 문제는 고용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7월 이후에도 이런 개선세가 계속되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요. 사실 그 호재와 악재 요인이 동시에 있긴 하지만 최대 고용을 이렇게 담당하는 뉴욕주가 5월 15일 이렇게 이후에 뉴욕 활동의 경제 활동이 재개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사실 6월 달 같은 경우에 통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통계가 7월에 발표되는 게 6월 통계가 7월 초에 발표되는 거고 그 다음에 8월 달 초에 발표되는 게 이렇게 7월 달에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개선세는 지속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그거와 간접적인 지표가 해당되는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를 한번 봤습니다. 그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에서 보면 5월 달에 19.5에서 5월 중순 이후부터 빠르게 개선되면서 6월 달 같은 건 39.5 그래서 20%포인트 정도 개선됐다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최대의 그 고용 중심지인 뉴욕의 사실 취업 상황이 이렇게 개선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6월 달에 그 실업률에 의해서 7월 달 8월 초에 발표되죠. 8월 초에 발표되는 7월 달 고용 지표도 물론 초기 단계 베이스 이펙 때문에 이렇게 증가 개선폭은 좀 둔화되겠습니다는 개선세는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그 통계 분류 사항의 재해석 문제긴 있긴 하지만 고용 지표의 개선 모습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결국은 시티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추가적으로 주가가 8% 이상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런 미국의 고용 지표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이 제조업 PMI 지표도 지금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고용 창출 계수가 가장 높은 게 제조업이죠. 그걸 반영해서 제조업이 그렇게 개선되면 이렇게 고용 사정이 개선된다 하는 것을 그동안 이제 말씀드려서 각국들이 제조업을 아주 중시하는 정책이다. 그것이 미국에서는 제조업 리프레시 정책, 리쇼링 정책,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제조업 리커버리 정책, 그리고 독일 같은 건 제조업 마스터 정책, 중국 같은 건 제조업 리미너라이제이션 정책 이런 쪽의 정책들의 모습이 사실 주력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그 PMI 지수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개선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동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그 제조업 관련된 PMI 지수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5월달 미국 같은 경우 43.1에서 지금 52 해서 PMI 지수가 50 이상일 때는 회복이다 하는 것을 잘 아시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여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도 요 PMI 지수가 50 정도 이상 되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5월 달에 경기 저점이다. 그리고 분기별로 보면 2분기가 경기 저점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8월 초에 발표되는 7월 달 제조 PMI 지수 이런 것이 이제 관심이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로존이 비교적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97 레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도 유럽 경기가 이렇게 좋아짐에 따라서 유로화가 강세되니까 달러 인덱스에 약 50% 차지하는 유로가 강세되니까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도 1,200원 플랫하게 끝났습니다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달러가 강세되지 않고 원달러는 올라가지 못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의 그 PMI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39.4에서 6월 달에 47.1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됐죠. 근데 여기서 유로존은 19개 회원국입니다. 19개 회원 중에서 똑같이 제조업 PMI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굿 애플스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국가가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똑같은 지표 발표에도 신뢰성 부과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일이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가 저 끌어올린 배경은 유로랜드 19개 회원국에선 이렇게 좋은 맛있는 사과에 해당되는 굿 애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썩은 사과에 해당되는 배드 애플스가 있습니다는 지금은 굿 애플스에 해당되는 상징적인 독일과 프랑스가 제조업 경기가 좋은 관계로 해서 똑같은 지표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신뢰가 상당히 더 굳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제조업은 5월 달에 38.4에서 사실 6월 달에 40.1인데요.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부각되지만 저 베이스 이펙트 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본 제조업 경기가 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게 선진국만이냐, 신흥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흥국은 다른 국가는 보지 말고요. 우리가 보면 믿을 수 있는 국가가 대체로 중국과 한국과 인도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개 제조업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5월 달에 50.7, 6월 달에 51.2에서 중국이 4월 달에 경기가 저점이다. 내지는 2월 달에 경기 저점이라는 게 월저별치로 확인한 게 판명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2분기의 성장률은 1분기의 마이너스 6.8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다. 높게 나왔다.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는 중국의 경기 저점은 올해 1분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중국의 주식에 대해서 좋게 좀 봐줍시다 하는 이런 말씀에 근거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한국은 방역 선진국이다. 그럼 경제 활동이 좀 빨리 가져갔으면 한국이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제조업의 PMI 지수 같은 건 빠르게 올라가야죠. 이거 정책 당국 자리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방역 선진국이면 경제 활동을 좀 빨리 가져갔으면 우리 제조업 이렇게 지수가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의 제조업 PMI 지수는 5월 달에 41.3에서 6월 달에 43.4로 거의 개선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정부 당국에서 지금 뭐에 우선하느냐. 부동산 잡기 위해서 매일 뭐냐. 매일 저렇게 대통령까지 나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 대목에서 경제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경기의 격다운에서 경기 침체 문제에서 보면 지금 뉴딜 정책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경제 우선순위가 어디에 초점되어 있느냐. 방역 선진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이 높은 것을 긍정적 효과를 경제적 측면에서 사실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물가가 5월에 이어서 6월 달도 마이너스세가 이렇게 되게 2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경기 문제는 디플레 문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 마이너스 5월 달에 마이너스 6월 달에 0%라는데요. 실제로 보면 마이너스로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통계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한 번 정도는 코로나 문제 다른 국가들은 어떤 쪽에 경제 정책이 우선순위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쪽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이것도 PMI 지수 가지고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부동산의 그 최우선 모든 대통령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나설 필요가 있을까?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에서 방역 선진국이다 하면서 사실 경제 활동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방역 선진국을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기반이 되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한편에서는 뉴딜 정책이고 한편은 부동산 때리고 그다음에 방역 선진국에서는 사실 선진국이 됐지만 사실 이런 점에서 정책에서 보면 서로 엇박자를 하고 있다. 엇박자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계 모든 국가는 지표상으로 보면 제조업 경기가 좋아서 그것이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제조업이 여기가 주가 되다 보니까 결국 고용 지표로 개선돼서 지금 뉴욕을 비롯해서 세계 증시가 초기의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은 펀더멘탈 장세로 리퀴드 마켓에서 펀더멘탈 마켓으로 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집중됐던 2분기 경제 지표들과 실적들도 조만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이제 월별 지표가 월초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죠. 6월 지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각종 신뢰 지수, 심리 지수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90대까지 올라갔죠. 그다음에 고용 지표 나왔고 제조 PMI 지수 나왔고 그러면 이제 이달 그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2분기 월별 분기별 지표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그 중순 경에는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나오고요. 이달 말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2분기의 속보치 어드밴스가 발표되죠. 그리고 기업들의 2분기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발표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2분기 안 좋다. 그래서 이번에 월별 지표에서 분기별 지표도 보는 시각을 한번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월별 지표도 안 좋죠. 실업률도 11.1%니까 이게 뭐 좋은 거냐? 코로나 이전에 3.5%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절대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월별 지표에서 지표 자체는 안 좋지만 예상치는 안 좋지만 실적치가 좋은 관계에서 주가는 끌어올리는 거죠. 이런 각도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분기의 지표는 6월달 월별 지표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재개가 5월 중순 이후부터니까 6월달 월별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4월달, 5월달 중순까지
코로나 사태 최대 피해 지역이 월별 지표로 나오니까 5월 중순 이후에 월별 지표가 GDP 성장률을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2분기의 지표는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 일부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차 폭락이 오고 그다음에 7월 위기설이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치가 아니라 그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월별 비슷 나타나는 것처럼 실적치가 좋으냐 나쁘냐, 이 문제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좋으면 서프라이즈, 낮으면 샥이다. 근데 지금 샥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분기별 지표도 그런 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만 얘기하느냐, 미국 얘기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기조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것이 고용이든 그것이 성장률이든 그것이 기업 실적이든 다른 국가도 정도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서프라이즈, 샥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보시면은 대체로 세계 다른 국가들도 아실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달 들어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좀 이에 대해서 환호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가장 환호했죠. 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이렇게 하다가 만류를 하고 결국 기자회견을 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 발표가 보면 고용 지표가 나오자마자 예고치 않게 이거에 평가를 했죠. 미국의 강한 회복력, 경기 회복력. 아마 누구보다도 절실했을 겁니다. 여기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렇게 정 PD께서 고용 지표가 엄청나,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역동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역동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트럼프 말이 사실 트럼프의 심리상을 잘 반영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대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에게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지금은 중국과의 합의 같은 건 중국인은 오히려 역공을 가는 상태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중동도 사실 그동안 트럼프가 많이 이렇게 두들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가 아주 절실할 때는 이렇게 협력 관계가 모색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정치라든가 경제, 이 문제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쪽이든 간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 활동이 이렇게 코로나가 감염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감염이 확산된다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폐쇄시키는 이런 쪽의 모습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표 발표를 하고 똑같은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트럼프는 코로나가 진압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에 대해서 미국의 경기 회복의 역동성이다. 경제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봉쇄시키는 2차 봉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는 이런 쪽을 커들러든 본인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어차피 이 질병 문제는 통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사실 그 전면적인 봉쇄력이 나올까 하는 이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3월 달 것처럼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봉쇄적으로 전면적인 그러니까 미국 전역을 봉쇄시키는 이런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경제 활동 재개가 지금 이어지고는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 이 문제겠죠 또.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들어서는 이게 증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코로나 문제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치료제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백신 문제가 아닌가. 근본 처방이 나와야죠. 그리고 뭐 지금은 그게 시기여와 관계없이 백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임상실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특히 1상, 2상, 3상에서 3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면 뭐 그것이 올해 추수감사절이든 내년에 나오든 간에 백신만 개발된다면 경제활동은 빠르게 재개시키는 거죠. 이 문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하반기에 백신 쪽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백신 얘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3상을 연기한 모더나 추수감사절까지 백신을 개발한다. 물론 지금 그것이 어떤 문제냐, 그 의학적으로 임상 용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냥 3상 연기한 모더나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용어에 대해서 저는 그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보다 현명하신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그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백신은 이렇게 개발한다. 그리고 오늘 파이자가 일상 독일의 그 바이오엔테크와 공동을 한 일상무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어제 뭐 잘 아시고 그렇게 보이고요. 무엇보다 제약사보다도 사실 그 바이오 관련된 연구에 가장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게 영국의 옥스퍼드거든요. 옥스퍼드에서 이달 중으로는 임상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대학에서 이렇게 임상에 들어가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확신 정도로, 왜냐하면 뭐든지 네이처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연구 개발해서 이렇게 실리려면 사실은 연구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임상에 들어가는 게 제약과는 좀 다른 점입니다. 제약사 같은 경우는 주가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임상에 대해서 사실 효과 보강 시 임상 들어간다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임상에 대해서 결과 여부 강시 쉽게 발표합니다는 미국의 연구진, 대학의 연구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술지의 전제를 하기 때문에 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임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임상의 차이점을 상업적인 회사와 그 다음에 순수하게 학술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건데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국내에서도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국내에 지금 SK 바이오팝인가요? 그 다음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화두가 되고 있죠. 셀트리온 문제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액면 그대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이런 쪽의 이렇게 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적 분위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코로나에 대한 백신 개발이 좀 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런 과정에서 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불을 붙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글로벌 이슈투데이 방송하면서도 속보로 이제 텍사스주에서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라라고 네. 이런 지시가 나왔다라고 좀 전해드렸었는데 마스크 착용하는 국가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죠, 더. 마스크 착용률이 이제 네. 서양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이렇게 보면 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범죄를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스크 착용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연고가 있는 미국의 이렇게 교수진 이런 데한테 한국 마스크를 어려운 가운데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K 붙인 것은 마스크가 이제 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했는데요. 굉장히 제가 아주 이렇게 굉장히 은인 것처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많이 보내지도 못했고 많이 보낼 수도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마스크에 대해서는 미국이 마스크 차면 그 자체가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분들에 보면, 그것도 교수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중국 마스크 이건 그렇다. 중국 마스크는 지금 아마존에든가 뭔가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마스크를 차야 뭐가 안정된다,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신드롬에 걸려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개발에서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는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는 전염을 차단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이 마스크거든요. 마스크는 백신이든가 치료자와 똑같이 예방적 기능을 한다 하는 입장이 입증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 이 마스크의 착용에 따라서 백신을 대신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얼만큼 주식이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그 액면 그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률이 15%포인트 이렇게 증가하면 확진자 증가율이 1%포인트 감소된다. 그러면 확진자 1%포인트 감소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떨 걸까? GDP 5%를 증가시킨다. 이게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효과라 이게 보거든요. 그걸 백신 개발이 되지 않는다도 마스크가 그만큼 백신 이상의 이렇게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마스크 착용률이 정부에서 법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이렇게 그거에 대한 확신을 느끼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률이 오히려 한국보다도, 한국은 마스크 착용률이 전부 전 국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는 오히려 속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더 빨리 지금 마스크 착용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개발이 언제 되느냐 이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면 백신 개발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그 경제활동이 봉쇄가 돼서 2차 감염이 돼서 봉쇄가 돼서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그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가능성을 막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는 마스크 중에서 한국 마스크가 굉장히 신드롬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현지에서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준 겁니다. 한국 마스크 하면 최고로 이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뭐냐 한때는 코로나 해서 코리아 뭐 이렇게 해서 오해가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모 가수가 이렇게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 가수가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해서 피켓 들고 이렇게 항의도 했습니다는 그 정도로 해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는 최근에 한국의 K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에 오해를 불식실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 마스크에 대한 신드롬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 가지 재미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마스크가 백신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질병 예방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가장 이렇게 당혹스러운 사람이 머스게 트럼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렇게 뒷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한 표정을 짓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딱 보면 이게 한국의 마스크 KF94 제 때문에 안 가려지나요?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네요. 다른 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KF94 해서 저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아니야. 저 가장 신뢰 있는 마스크를 쓰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표심이 증가할 거로 보이는데요. 아직도 본인은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법적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그래서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트윗이라든가 이런 걸 날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이 이틀 지난 상황에서 2차 폭락과 7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방송이 다 돼서 그랬습니다는 설이 나오면 항상 그 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래 예측학자라 이렇게 한 사람이 각종 강연 통해서 작년 12월 달에 한국의 12월 위기설, 그다음에 올해 3월 위기설 이렇게 해서 자꾸 지연시키고 있습니다는 설의 자정적 기능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이나 실현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최후의 보류가 중요한데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가장 최후 보류격이 페드다. 페드는 코로나 사태까지 해결할까지 무제한 책임을 지겠다 하는 입장을 가만히 본다면 너무 7월 위기설 그다음에 사실상 2차 폭락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개의치 마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항상 이 7월 위기설과 2차 폭락설을 제기하는 사람이 올해 3월 달에 주가가 1454할 때 1000밑으로 떨어졌다는 사람들이 다시 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 보면은 대단히 50% 이상 올라가니까 대단히 예측이 실패한 거거든요. 예측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는 게 굉장히 그분에 대한 신뢰성을 높게 하는 방법인데요. 또다시 7월 달에 3월 달에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그 예측을 맞아떨리는 상태에서 본인이 7월 위기설이라든가 2차 폭락설 얘기하는데요. 설령 2차 폭락설이 돼서 폭락이 된다 하더라도 3월 이후부터 50%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디펜스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에서 이렇게 말씀해 드린 것처럼 방송을 해설할 때는 올라갈 때는 올라간 만큼 호재연을 더 얘기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올라간 얘기하면서 악재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악재 얘기를. 그러면 뭐냐. 개인에 의해서 객관적인 증시 요소를 왜곡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청자분은 과거에는 현명치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왜곡이 됐습니다는 지금은 시청자분이 다 판단한다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이렇게 방송에서 코멘트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그 방송에 해설하는 사람, 예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포함해서 새겨드릴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달 들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경제, 세계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이제 7월의 흐름 어떻게 이어질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